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 넥스트 패러다임의 최원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찬반 토론 패널 세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효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일정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주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싱글세 도입에 관한 찬반 토론입니다. 얼마 전 저희 방송에서도 결혼을 왜 안 할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기도 했었는데, 싱글세는 국가적 차원에서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세제 정책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건데요. 몇 개월 전에 한 여론조사가 발표돼서 온라인상에서 싱글세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저희가 나눠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싱글세를 찬성하시는 측은 고요민님, 정그림님 두 분이고요. 싱글세에 반대하는 분은 저와 박일정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모두 발언 열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싱글세라는 개념이 대두된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심각한 저출산 이슈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최근 3년 새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출산율이 낮아지기 전인 2013년, 2014년 이런 시기부터 이런 싱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들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이슈입니다. 저희 찬성 측에서는 이 싱글세라는 개념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관점이 아니라 이 싱글세가 현재의 달라지는 인구 구조에서 아이를 기르는 사람들과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의 그런 재화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그런 사회의 부의 재분배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오늘 저희 이야기를 좀 전개하려고 합니다. 반대측 입장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이니까요.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싱글세라는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었고 잘 몰랐다가 이번에 이제 토론을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싱글세라는 자체가 아까 이제 앞에 효민님 말씀하셨던 뭐 저출산 이런 거랑 사실 크게 이렇게 연관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더 들고, 실제적으로 이 저출산 문제는 싱글세가 아닌 다른 걸로 좀 풀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제 세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좋은가의 입장에서 봐서도 과연 이 싱글세를 내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럼 세수에 진짜 도움이 되느냐, 자료를 찾아봤을 때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다 라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런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 본인 선택에 의해서 싱글을 선택하신 분들이 굳이 이걸 세금까지 내야 되나? 약간 이런 관점에서 전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자료조사에서 어쨌든 싱글세를 도입했을 때 세금 증대에 큰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예, 분명히 세수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왜 그게 별 영향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찾아본 자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싱글세라는 거를 어떤 사람들한테 부여할 것이냐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싱글세라는 거를 세수가 많이 거쳐지지 않는다라는 건 선택적으로 내가 싱글로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제도에 따라서 싱글이라는 어떤 이 정의에 따른 사람들이 세금을 낸다라고 했을 때 그 범주가 생각보다 넓지 않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아니다. 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이제 이 과거에 이미 싱글세가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싱글세와 비슷한 이런 어떤 형태도 있고 굉장히 소극적인 싱글세 형태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국가들이 과거서부터 이렇게 조금 선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걷어왔던 세수의 이런 차이들을 봤을 때 실제 완전 싱글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자녀가 있고 혼자 외벌이를 하는 어떤 한 사람에게 걷어지는 세금의 이런 차이의 퍼센테이지를 실제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 비중이 아주 많아봐야 8% 정도 이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세수에는 그게 실제 싱글의 인원, 그러니까 싱글로 정의되는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최대 지금 현재 미국이었던 것 같은데 8%가 9% 정도를 적용을 해봐야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세수 입장에서. 그런 자료를 제가 찾아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싱글세는 세수에
그렇게까지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싱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하는 측면은 추후에 이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지금부터 이게 모호하다라는 관점에서 부여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논의는 당연히 시작을 해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어쨌든 사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전에 세수를 이제 취득하는 그런 방식에서 삶이 바뀌어지는 이런 사회 속에서는 당연히 세수를 어떻게 이제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1인 가구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큰 상황에서 그런 사회를 반영하는 식으로의 세수 부과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싱글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뭐 부과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50% 정도 거의 가지 않습니까? 50%는 심각한 거고요. 2022년 기준 34.5%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의 가구 수를 나타내는 게 1인 가구인데, 그분들이 비자발적 1인 가구가 많아요. 왜냐하면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2022년에 서울연구원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 패널 기초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청년 빈곤율은 62.7%로 전체 청년보다 7.1%가 높대요. 그러니까 만약 싱글세를 매기면 이런 가임 가능 연령 청년층이 이런 싱글세를 내게 될 텐데, 지금 싱글로 지내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빈곤율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세금까지 내게 한다? 물론 뭐 저소득층은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내게 하겠죠. 하지만 아까 일정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1인 가구나 그 싱글들은 세제 혜택을 못 받음으로써 싱글세와 비슷한 간접적 싱글세를 이미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제 중에 가장 큰 인적 공제를 못 받고 있고, 부양가족이라 뭐 육아수당이라든지 뭐 그런 수당들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싱글세까지 낸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역차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50%를 얘기한 건 제가 어디서 봤던 자료인데 한 20년 정도 이후에는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비자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1인 가구가 반드시 비자발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예, 사실 인구 대이동이 뭐 이렇게 이제 거창하게까지 얘기가 돼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청년들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문화생활 즐기고, 그리고 이제 좀 양질의 직장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서울에 많이 상경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 집중화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부동산 문제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몰리는 거는 맞는 거지, 이게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비자발적이고 1인 가구의 빈곤율도 심한데 거기다가 더 부과하는 관점이 과연 맞나.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공평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양육을 하는 쪽에 세금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고, 그것에 관한 혜택은 받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논의는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게 글쎄 1인 가구의 비자발성과 빈곤율과 연관을 짓기에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혜택을 덜 받음으로써 간접적 싱글세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시겠지만 직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복지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싱글이 받는 복지를 생각해보시면 없어요. 결혼을 하면 축의금, 출산을 하면 출산 뭐 선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배우자 건강검진 이런 거 무료인데, 싱글의 경우엔 그런 혜택들을 전혀 받지를 못해요. 사실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들이 그 혜택 이상으로 사실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런 정책들이 가는 것이, 그것을 관점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싱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약간 그것은 모두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법으로 따지면 2023년 이제 세법 개정안에 얼마 전에 나왔지만, 결혼을 할 경우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1억 원씩 받을 경우 증여세를 면제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싱글들은 이런 증여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싱글이라고 무조건 경제적 여유가 더 있지 않거든요. 육아를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든다. 결혼을 했으니까 더 많이 든다. 혼자 살면 혼자 오롯이 책임져야 할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또 흑백으로 나눠서 볼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키울 경우 자녀 장려금도 이제 대폭 확대가 됐고, 그리고 소득 지급액, 뭐 육아 수당 이런 것들이 싱글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육아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싱글이 부담을 해야 해 하는 만큼 그만큼 덜 받고 있지 않나, 이미 지불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세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인구 구조가 변화함에 있어서 뭐 싱글이고 애 엄마 아빠고를 떠나서 제일 우리나라 사회에서 지금 당면한 큰 문제는 연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문제가 결국 어떤 거냐면 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총 재화를 그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둔 금액이 그 각 세대별 인구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달라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우리 세대들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부양을 해야 되는 세대인 거예요. 뭐 연금을 그냥 개인 단위로 봤을 때는 내가 낸 돈 내가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 세대보다 우리 아랫 세대가 인원이 더 적은 상황이면 그 세대들이 나중에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당연히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 세대들이 그것을 불공평하게 느끼지 않으려면 우리 세대들이 이 자녀 세대에게 인원이 더 많은 만큼 더 많이 해주면 돼요. 더 많이 해주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부양할 때 그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되는데 그것을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공평하고 가장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싱글세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뭐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아이 하나 키우는 것에 있어서 택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조사에 따르면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우리나라에서 월 평균 72만 1,000원이 들고 뭐 이게 또 이제 평균값이니까 더 많이 지출하는 가정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한 명을 이제 18세 때까지 키울 때까지 평균적으로 3억 1,000만 원의 돈이 든다고 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GDP 대비 비율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지금 1위에 해당되는 현재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그 정도의 돈을 부담하고 있다는 건데, 뭐 그거를 한편 이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본인들이 쓰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 그들이 자라서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 사회에서 재화를 창출하고 뭐 이런 대외 무역 관계 같은 것에서 우리나라의 GDP 생산에 기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세대들을 부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아이를 낳지 않은 다른 많은 분들까지도 이 부담을 나눠서 줘야 된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다도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싱글세인지 무자녀세인지,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면 매겨야 되는 건지 자식이 없으면 그거 세금을 내야 하는 건지가, 뭐 저희가 조금 이 단어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싱글세라는 이름을 했지만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본질은 무자녀세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제 내 다음 세대를, 이런 표현이 조금 웃기긴 하지만 리프로듀싱 할 수 있는 뭐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 거치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자녀세의 관점에서 저희가 토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처음에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그 과세 대상자를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가입 연령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요즘은 가입 연령에서도 난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난임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분들은 불임이다 이런 거를 증명하는 것 또한 또 다른 상처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연 남성인 가입 뭐 나이 들어서까지 하는데 그럼 계속 나이 들어서까지 내야 하느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 세부적인 강론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일단 논의를 시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사회적인 그런 뭐 다양한 의견들 그런 걸 통해서 그걸 이제 정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지. 사실 중요한 이유죠. 근데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싱글세 부과가 어렵다? 사실 그거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결국엔 재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에 대한 얘기인데, 난임 부부가 있고 그게 이제 불임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들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 주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절차 자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있고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극복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연금 얘기를 하는데 연금 문제가 뭐 매 정부에서 건드리기 너무 힘든 문제여서 지금 계속 문제가 쌓이고만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낮아져서 더 이상 지금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 연금과 연동해서 이런 그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싱글세 혹은 무자녀세와 같은 얘기는 연금 이슈와 패키지로 따라서 한 5년 뒤쯤에는 정말 더 강력한 그런 어젠다로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어떤 형태로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싱글들이 많이 부담하는 형태로 뭔가 제정이 될 거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아예 그냥 항목을 도입을 해서 그냥 깔끔하게 걷는 게 나아요. 싱글세 도입 설문했던 여론조사를 보셨을 거예요. 네. 거기에 찬성이 높은 게 50대 이상 분들이고 오히려 20대, 30대 만약 싱글세가 도입이 된다면 대상된다는 분들은 그 찬성도가 제일 낮아요. 그리고 우리가 토론을 이미 했잖아요. 결혼율, 뭐 출산율이 왜 낮을까? 거기 문제는 경제적 요인이 굉장히 컸는데 그런 경제적 문제로 결혼을 못하고 출산을 못하는 사람들의 세금까지 더 내라? 이거는 더욱더 아이 낳기 힘들고, 그때 얘기했지만 결혼을 못한 이유가 안정적인 기본적 조건을 이루지 못해서 결혼을 못한다 하는데 더욱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제도를 안정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지 세금으로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가장 지금 찬성파들이 주장하는 게 남의 자식이 내는 돈으로 너희가 노년에 그 돈으로 생활을 할 거니까 지금 미리 내야 한다. 지금 혜택 보지 못하는 그런 복지와 지금 내고 있는 세금들로 그런 어린이 수당이라든가 복지들 그런 것들 저희도 일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흑백 논리로 너희가 돈을 나이 들어서 그 지금의 젊은 어린아이 층들이 너희들을 먹여 살릴 테니까 지금 내라.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문제인데 이런 정책들을 아이를 낳지 않는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 중에서 뭐 정말 경제적으로 이제 힘든 분들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인데도 결혼하지 않고 그냥 마이 라이프 하면서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분들이 본인들이 아동수당을 못 받고 양육수당을 못 받고, 양육수당은 어차피 다 어린이집으로 가는 건데,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 얘기했던 뭐 임신하면 주는 100만 원 뭐 이런 것들 못 받는다고 해서 본인들이 저 아이를 내가 키우고 있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정도의 수준의 지금 현재 금액이 절대 아니거든요. 요거는 저출산 문제 해결책이 절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바람부터 그렇게 그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사회적인 구조 변화에 따라서 세수 부과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국가 차원에서 어쨌든 세수가 있어야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분명히 이제 1인 가구가 어쨌든 증가할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은 세수 부과에 대한 생각은 다시 재조정을 분명히 해야 된다. 재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세수 조정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 논의가 분명히 시작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런 좀 강론적인 상황 때문에 좀 어렵다, 지금 하기가 어렵다, 계속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 싱글세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뭐 휴민님이 연금도 말씀하셨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자체를 무자녀, 싱글세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도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여기에 한정한다는, 저는 그 포인트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수를 늘리는 방법은, 사실 제가 무슨 뭐 조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싱글세라는 혹은 이제 무자녀세라는 거를 도입하기 이전에 검토해야 될 다른 요건들이 충분히 많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인 가구가 점점해서 늘어날 거다. 1인 가구가 늘어난다 그래서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거는 1인 가구건 아니건 결국은 전체적으로 세수가 늘어나야지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급여에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야 되는 세금 자체를 더 늘리고 혜택을 더 준다든지,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보완책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단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나는 그냥 싱글로서 살아가도 괜찮아, 혹은 자녀 없이 살아가도 괜찮아라는 걸 국가가 나서서 여기에다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좀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그 개인의 자유가 있지만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사회적 책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그것 자체도 또 토론의 여지가 있는 문구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뭐 어떤 한 인간이 뭐 다음 세대를 낳음으로 인해서 그 세대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다음 세대가 부양받는다라는 이 대전제에 모두가 공감을 한다면 뭐 이것이 내 선택이고 아니던 간에 내가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과해야 되는 세금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혜택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이를 낳지 않은 선택으로 인해서 이런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조금 무책임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자녀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떤 제도적으로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 생각에는 이미 좀 한계를 이미 진작에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지금의 이런 어떤 출산율이 낮아져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 자체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데 결국 이걸 푸는 건 안에서 이제 출산율을 높이는 걸로 다시 이제 얘기가 돌아가기는 하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처럼 뭔가를 자꾸 돈으로 주고 어떤 혜택으로 주고 이런 거 말고 그게 가지고 있는 정당성, 당위성들에 대해서 자꾸 이제 캠페인 좀 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이거를 어떤 강력한 어떤 제도 이런 거 아니면 세금 이런 걸로 걷어서 오히려 기존에 그냥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팍팍한 국민들한테 너무 좀 힘든 과제를 다시 또 안겨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저는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저도 이제 하겠습니다. 싱글세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으로 한 번씩 마무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금 얘기니까 어쩔 수 없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다른 제도적인 부분들은 또 사실은 다른 방법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납세는 국민의 굉장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선택, 자유 그런 부분보다도 약간 이제 국가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좀 의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건 의무가 아니죠. 그건 이제 사회적인 합의랑 계속해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세금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조금 국가적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싱글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싱글세 찬성 입장에서 저도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주장하는 바는 무자녀세이고요. 뭐 결혼을 했더라도 무자녀인 분들에게까지 부과하는 그런 세금에 대해서 저는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런 그 자녀 유무에 따라서 세금을 얼마나 내고 이런 사회적 혜택을 얼마나 받고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 조금 더 공평하게 만드는 이 작업들이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도 그걸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무자녀세나 싱글세와 같은 얘기가 조금 더 사회적 이슈가 된다면 그때 조금 더 목소리를 한번 높여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싱글인 관계로 사실은 싱글세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싱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제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세금을 더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가 변했고 가족 구조도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개념으로 기존의 문화대로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으면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 하면서 세금을 매기는 건 현재의 기준 관점에서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뭐 말씀드린 내용 거의 비슷한데요. 결국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난제들이 있겠죠. 그 문제를 어떤 세수를 어떻게 거치는 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찬성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이가 있냐 없냐 그거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세수를 부과하냐 하냐 하지 않느냐를 논의한다라는 건 개인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큰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닥 적절하지 않은 이슈가 아니지 않을까. 이미 뭐 그거 말고도 사실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직은 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벌써 이런 무자녀세 또는 싱글세를 도입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저출산 세대의 대응책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싱글세에 대해서 토론해봤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결론을 내릴 수 없을 만큼 치열하게 대립되는 문제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 타협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